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그날 아침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오르니까요. 2023년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에서 중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31년 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협력연구소에 파견되어 차세대 공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최첨단 장비, 글로벌 인재들과의 협업, 기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일. 그건 제 커리어의 정점이었고, 동시에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단 3초 만에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설명도 준비도 없이 한순간에 혐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오전 7시 40분, 늘 하던 대로 스타벅스에서 그란데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연구소로 출근했죠. 미국에서의 생활도 꽤 익숙해졌고 프로젝트도 순항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팀이 설계한 신공정이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하게 통과됐거든요. 오늘은 드디어 본사에 보고하겠구나.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연구소 정문을 지나던 그때 검은 SUV 4대가 미끄러지듯 건물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 수십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제 앞에 다가온 건 FBI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배지를 목에 건 백인 남성. 미스터 리 스타프라이트 대여 YOUR이 언더 인베스터게이션 포 페더럴 바이올레이션즈. 그 순간 제 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고 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도 끝내기 전에 양손이 등 뒤로 꺾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 제 주변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죠. 제 옆에는 정민수 대리와 김지은 박사님도 같은 방식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듯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기술 유출 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시 경찰서도 이민국도 아니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이름조차 없는 민간 시설. 창문은 없고 천장은 낮고 감시 카메라가 벽에 빽빽하게 붙어있는 회색 복도. 당신들의 비자는 현재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불법 취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외부 연락은 일절 차단됩니다. 정확히 52시간 동안 우리는 그 건물 안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물 한 잔, 식사 하나까지 모두 카메라 아래에서 통제된 상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자 위반을 이유로 삼았지만 우리가 알기론 모든 서류는 본사에서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였어요. 저는 신문 도중 그들이 갑자기 제 노트북을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스터 리 유어 워킹 안더 포탄 얼라인먼트 시퀀스 커렉트 쇼 어스 하우 잇 워크스. 그제야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노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기술의 열쇠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설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것도 기업 간의 협력 하에 일하는 엔지니어에게 이런 식의 비공식 구금과 조사가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국제 외교의 어두운 뒷면에 이용당한 것이었고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상업적 기술까지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52시간 만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날, 수사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당신을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당신이 가진 것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가 꺼내든 계약서에는 이런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영주권 즉시 발급, 연봉 40만 달러 보장,
가족 동반 이주 및 자녀 전액 장학금 지원, 자택 및 차량 제공.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단, 해당 기술의 소유권은 미합 중국 정부 및 협력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협박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미국의 질문은 항상 돌고 돌아 같은 주제로 모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설계도, 공정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의 키를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팀이 만든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 기술은 당신의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것입니까? 그들은 마치 우리가 기술 자체로 환원된 존재라도 되는 듯 한 사람의 생애도, 국적도, 소속도 무시한 채 기술의 몸값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 앞에 처음으로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일방적인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당신의 기술을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이름 없는 로펌 소속의 미국 변호사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당신에게도 기회입니다. 당신 수준의 엔지니어라면 한국보다 더 큰 무대에서 일할 자격이 있죠. 가족도 미래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딸, 수지 양이죠? 그녀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게 된다면 미 전역에서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회유였습니다. 돈, 명예, 가족까지 걸고 압박하는 정교하게 계산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과 갈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중 몇 명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동료였던 K 차장. 그는 어느 날 아침부터 입을 닫고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난 그냥 우리 가족 지키고 싶을 뿐이야. 여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애국자라고 해서 누가 책임져 주는데.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무게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건 구금 6일째였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한국 반도체 인력 집단 억류. 미국 측 비자 위반 주장. 한국 외교부, 사건 조사 착수 인권 침해 여부 판단 중. 그날 저녁, 누군가 구금소 TV를 켜줬습니다. 낡은 TV 속에 비친 건 청와대 브리핑실. 대한민국 대변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기술적 정치적 인질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TV를 보고 있던 우리 연구원들 사이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기운이 번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두 손을 꽉 쥔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린 잊히지 않았다. 우리가 기술이 아닌 사람으로 남아있다. 다음 날, 변화는 훨씬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한국 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내 모든 기술 협력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내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한국 내 반도체 생산 중심의 글로벌 리쇼어링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미국 기업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 현지 공장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갑자기 퇴사자가 늘어나고 내부 직원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죠. 그러자 우리에 대한 대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조사관들이 태도를 바꾸더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계약서를 내밀었고 이번엔 이중 국적 보장과 가족 영주권 동시 승인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굴복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지식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만든 정체성까지 꺾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인지 제발 저희에게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 아침 연구소 안엔 낯선 한마디가 퍼졌습니다.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 들려왔을 때 우린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뒤를 돌아봐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전세기는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보낸 귀환 항공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데려가기 위한 말 그대로 국민 구출 작전이었죠. 그날 오전 우리 앞엔 두 개의 종이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미국 측에서 건넨 합의 계약서, 오른쪽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귀국 확인서. 미국은 마지막까지 집요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한국은 당신이 가진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당신 가족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세기를 타면 당신은 미국에 다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협박이 아니라 강요된 선택이었습니다. 동료들 중 몇몇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맞을까? 이게 정말 존엄을 지키는 일일까? 저는 침묵 끝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왜 왔습니까? 단지 돈 벌러 온 겁니까? 우린 기술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방식이 우리 다음 세대의 대우를 정합니다. 굴복하고 나갈 건지, 떳떳하게 귀환할 건지.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대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돌아가자. 이왕 망가졌을 인생이라면 떳떳하게 망가져야지. 전세기 탑승 당일. 우린 모두 검정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줄을 섰습니다. 언론도 없고 환영 인파도 없었지만 그날 우리는 어떤 국가도 뺏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 자리마다 작은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놓여 있었죠.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었는데 옆자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뒤에서는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비행기 창밖으로 보인 건 수십 명의 구조 인력 그리고 붉은 글씨로 쓰인 플래카드였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대한민국은 기술자와 함께합니다. 그 현장을 본 뒤 미국에서의 그 나날들이 오히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건 단지 구금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을 파괴하려는 침묵의 전쟁이었으니까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땅을 두드렸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 잃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뒤 외신은 한국의 대응을 기술 자주권 수호의 상징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오히려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죠. 며칠 후 우리 귀환 소식을 다룬 한 미국 언론이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They left without surrender. They didn't defect. They returned with dignity. 그들은 투항하지 않았다. 망명도 아니었다. 그들은 존엄을 가지고 귀환했다. 그리고 귀국 후 처음으로 가족을 만났을 때 딸 수지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나라를 지킨 기술자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전 다시 평범한 엔지니어로 돌아와 있지만 마음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왜, 누구를 위해 지키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나고 귀국한 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정계, 학계, 언론계, 심지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안까지 모두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중 단 하나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는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이 걸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제 이야기를 제보합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국가적 대응에 따른 특별 포상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를 지킬 기회를 준 것이니까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누군가의 영웅 서사가 아니라 당연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걸. 한동안은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공장도, 연구도, 회의도. 하지만 멈추지 않았던 게 있었죠. 바로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였습니다.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합니다를 전해왔죠. 엄마가 그러셨어요. 기술자가 나라를 지킨다고요. 삼촌, 저도 크면 반도체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단순한 설계도나 공정 기술이 아니라 국민들이 믿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단 걸요. 사건 이후 한국 반도체 업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리쇼어링,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 핵심 기술보호법 개정, 해외 파견 엔지니어 전용 외교보호 프로토콜 신설, 기술 인력에 대한 국가적 예우 상향 조정. 우리가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술자 한 명, 한 명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한민국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오스틴에서 함께 구금됐던 동료들과 한 식당에서 조촐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들 여전히 후줄근한 회사원 얼굴이었죠. 그 자리에서 김지은 박사님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아무도 안 알아봐 줄까봐. 그런데 지금은 알아봐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승리의 말이 아니라 존엄의 언어였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기술이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단순히 돈이 되는 무언가, 경쟁의 도구, 시장의 수단이라고만 여기진 않으셨나요? 그 기술엔 수백 명의 밤샘, 수천 장의 노트, 수십 년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에겐 지켜야 할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지켜냈습니다. 팔지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지켜낸 존엄이었다. 그 존엄은 때로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줄의 설계도조차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채널을 통해 전해주세요. 기술은 사람을 통해 완성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걸. 끝으로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엄을 지켜내는 모든 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거나 대한민국의 기술과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을 울리는 실화, 영감, 감동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